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12월 9일입니다. 오늘 시장은 동시 선물 옵션 만기일 2021년 내 마녀의 날이라고 불리는 그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아마 외국인이 그 포지션, 선물 쪽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노르버 할 걸로 지금 시장이 예상되면서 무난한 마감을 코스피 코스닥 시장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선물 시장 쪽 말고는 현물이 연말을 다가서면서 거래 대금은 상당히 부진함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 시장은 사실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긴 했었지만 오미크론 뉴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 그쵸? 미국의 다음 주 FOMC 회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틀의 흐름을 방해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긴축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들겠지만 많이 올려야 기준금리가 과거처럼 무슨 그 두 자릿수 대는 아니겠지만 퍼센티지로 치면은 1%대 중반의 미국의 기준금리라면은 충분히 시장의 유동성이 감내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감내할 수 있는 그런 금리 인상의 시계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 얘기보다는요, 앞으로 결국 투자를 내년도 투자가 또 22년 가장 중요하겠지만 정말 메타라는 얼마 전에 페이스북이 사명을 변경할 정도로 핫한 이 메타, 국내에서도 하반기에 주도 업종에 사실 자리매김을 했고 아직까지도 NFT랑 연관돼 가지고 게임 관련 업종들이 최근에 가격 조정을 받았지만 정말 핫한데요. 넥스트 10년의 저는 정말 먹거리, 전기차 시장이 넥스트 10년의 먹거리라고 하면은 또다시 세계 신경제를 디지털 경제를 여는 그런 경제의 주도에 아마 자리 잡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배경화면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AR, VR 기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무엇에 투자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주분남의 아이디어나 주분남의 픽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사실 대부분 언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제가 차트를 가져온 게 뭐냐면요. 이게 디지털 컨텐츠 업종 차트고요. 이 게임 업종에 얼마 전에 도깨비 신작 게임을 이제 23년이나 24년에 내놓을 그저 메타버스 게임 펄어비스고요. 지금 이거는 하이브입니다. 방탄소년단 BTS로 유명한, 그리고 이거는 다날입니다. 페이 결제 NFT 이런 쪽에 대해서 결국에는 메타의 경제와 다 연관된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가격 조정을 다 조금씩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 조정을 여기서 사신 분들은 상당히 힘들겠지만 결국에는 올해만 봤었을 때는 상당히 즐거웠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가격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이격 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고요. 긴 시계열로 결국에 나중에 봤을 때 이 종목들이 얼마나 갈지는 저는 상상을 하면은 참 기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아닌 종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네 종목은 더 긴 시계열로 봤을 때 좋은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이게 그 유튜브에 보시면요. 이 사이트를 직접 입력하셔도 되는데, 그 더 타이거 앤 버팔로라고 해가지고, 이 사자가, 아니, 호랑이가 이 버팔로를 잡아먹는 건데, 이 미술과 같은, 박물관 같은 데서 사람들이 이게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는 그런 증강현실이죠. 그죠? 가상현실이 아닌 증강현실. 실제적으로 AR가 VR을 가상현실도 있겠지만, 구현한 그런 광고인데, 그 메타, 그 페이스북이 이 오큘러스가 자회사잖아요. 인수를 했죠. 2013년에. 여기 보급을 결국 하드웨어인데 우리 좀 전에 소개한 기업들은 거의 다 컨텐츠 기업이고 소프트웨어 기업이지만 하드웨어가 없으면 소프트웨어로 교환할 수가 없죠. 미국 전역에 오프라인 플래그십 매장을 낸다고 합니다. 애플의 아이폰 매장을 생각해야 될 텐데요. VR 헤드셋은 결국 하드웨어 기기는 메타버스 산업에서 SNS의 휴대폰, 그죠? SNS를 활동하려면 휴대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핵심 하드웨어, 결국 입장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박물관의 입장료가 될 거라는 거죠. 페이스북이 메타라는 사명을 그 변경을 한 것도 정말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단순히 사명 변경한 게 아니라 코스닥에서 일부 회사 양아치 회사들이 사명을 변경한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애플 이 스티브 잡스 고인이시지만 Your life in your pocket, 너의 주머니에 너의 삶이 있다. 이 아이폰이 2009년에 나왔습니다. 금융위기 2008년에 왔었고요. 금융위기를 경제 회복에서 반열에 올릴 수 있는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였어요. 이때 당시 아이폰에 사실 나올 때만 해도
형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에이, 저게 뭐야? 그냥 휴대폰 안에 그죠? 음악 들을 수 있고 뭐 사진 찍을 수 있고 카메라 넣고 그냥 복합적인 기기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스마트폰이 우리 세계에서 어떤 삶을 작용하고 있습니까? 그걸 생각하신다면 이 VR 기기라는 거, 이 헤드셋, 메타를 구현하기 위한 헤드셋, 결국 애플도 메타버스 진출을 위해서 이 헤드셋을 준비 중인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넥스트 레벨은 애플은 아이폰에서 이제는 또 이 2009년 이후에 지금 21년이니까 10년은 좀 지나긴 했는데 넥스트 스텝은 넥스트 레벨 뭐 갑자기 에스파가 생각이 나는데요. 뭐 SM도 그죠? 에스파가 또 우연찮게 메타버스 관련된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자, 어쨌든 결론은 애플은 넥스트 레벨, 넥스트 10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 애플이 사상 최고가를 냈고요. 제가 어제 영상을 올렸지만 조회수는 얼마 안 되지만 애플의 시총이 3조 달러를 곧 임박했다. 이런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왜 성장주를 투자해야 되는지 가치주보단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안 보신 분은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애플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에 도전한다고 하는데요. 애플의 가치에 이 자율주행 전기차 이거 아직 반영 안 됐다고 외국계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요. VR, AR 등 메타버스 시장의 가치를 이 애플 주가에 더한다면 이게 지금 당장은 3조 달러겠지만 앞으로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또 오를지 정말 뭐 우리나라 원화로 시총이 3천억 얼마죠? 3천조가 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시장을 합친 것보다 높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애플이 3조 달러 넘으면 아래 밑에 단에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통이 열린다고도 최근에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고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매우 동의하는 바고요. 저는 오늘 이 아이디어를 꼭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애플 플랫폼은 결국 핵심은 디지털 경제입니다. 처음엔 아이폰이 그냥 하드웨어 기기였지만 이 아이폰에서 뭐 아이튠즈 그리고 여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폰의 경제 뭐죠? 앱마켓 이런 것들의 컨텐츠들 플랫폼이 디지털 경제의 혁신을 과거 10년을 만들었는데 애플 글래스 결국엔 VR, AR 기기 그리고 앞으로 자율주행 차가 그냥 이거랑 연동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믹스입니다. 믹스 같이 자율주행이 된다면 계속 말씀드렸죠. 카 인포테인먼트 이게 결국 이 기기를 통해서 차에서 컨텐츠를 소비하고 모든 사람들의 어떤 여가, 생활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플의 이 컨텐츠들이 더 이 애플카에서 더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아이폰 이후 10년이 조금 더 지난 현재 시점에서 저는 파격적 혁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비드19가 안 좋은 건 많이 가져왔지만 사람들의 락다운부터 해가지고 비대면 이런 것들을 가져왔지만 이런 승자독식의 기업들에게 디지털 경제를 더 빠르게 현실 세계에 다가오면서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또 단순한 게 또 가치를 생각하시는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그 기계가 나와서 얼마나 팔릴 건데 MZ세대 말고 그거 이용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지금 가능할까? 테슬라도 못하고 있는데 자, 이런 거 생각하시보단 세상을 바꾸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지금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 있나요? 삶의 반 이상이 스마트폰과 같이 하시지 않나요? 결국 아이폰의 처음에 판매량 그리고 아이패드의 판매량 이런 것들로 애플의 주가가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은 그것들이 숫자로 반영돼서 애플을 하방에 대한 경직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다시 10년 시계의 애플 주가를 과거의 구글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 앞으로 미래의 10년, 넥스트 레벨 10년을 상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투자는요, 숫자도 당연히 밸류에이션, 뭐 이익의 함수, 주가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스토리, 그쵸? 그리고 나아가는 방향 이런 것들을 인사이트 있게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20년이 안 좋게 다가온 코비드19가 결국 핵심은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그리고 무형자산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결론 드리겠습니다. 뭐 종목을 추천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뭐 판단을 하시고 말하면 이게 지금 한 달 사이에 50%가 오른 하드웨어 업종입니다. 하드웨어 업종이고 LG 이노텍인데요. 뭐 이렇게 얘도 가격 조정 받았었어요.
받았었고 32만원에서 지금 30만 3천원, 뭐 한 10% 조정인데 이 회사가 시총이 저는 10조가 안 하거든요. 근데 이익 대비 쌉니다. 이 회사는 심지어 숫자로만 봐도 싼 회사예요. 이런 회사들 결국 애플에 카메라 아이폰에 들어갔던 그런 벤더들이잖아요. 그냥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숫자로만 반영하는 시대, 절대 무시하는 거 저는 아니고요. 뭐 가치 투자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돈을 벌려면 세상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플랫폼 확장과 결국 디스트러프 이노베이션인가요? 파괴적 혁신, 삶의 패러다임의 시프트 변화가 눈앞에 왔잖아요. NFT, 뭐 오늘 뉴스 아침에 보니까 그 가상 그 메타버스 세상에서 딴 거래 51억에 투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왜 할까요? 가상현실 속에. 실제 돈이 51억 들어갔다는데, 비트코인이 들어갔다는데, 자, 기존의 숫자로만 보던 기업 가치,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무형자산의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더 클지, 얼마나 더 성장할지. 전기차의 MS가, 전기차 얘기 잠깐 하면요. 오늘 보니까 중국이 20%가 넘어갔더라고요, 점유율이. 근데 전 세계로 치면 10%도 아직 안 넘었습니다. 전기차죠,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전기차 성장은 이제 시작입니다. 전기차 침투율이 최소 40% 50% 갈 때까지 성장을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메타라는 세상, 이제 시작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고요. 메타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제 채널에 올려놨으니 같이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쪽으로 또 종목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놓으시고 제 채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